두 명이 지금 사진 있는데 나오지 마 제발이에요. 키워드가 나오지 마. 어디를 나간다는 걸까요? 요 내용인데 우선 관련된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께 사죄하고 속죄하는 측면에서 네. 저는 선출직 어떤 국회의원직에 좀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총선 출마 준비야 본인의 자유인데 저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뭐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를 떠나서 다음 총선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자,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 나온 그 대상인 인물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다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까지 공통점은요. 박근혜 정부 때 인물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옥고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걸 치르신 분이기도 합니다. 묘한 움직임인데 최근에 이런 분들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선 출마설이 아주 강하게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신지호 전 의원님. 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 달가워지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목소리 보니까요. 왜 그럽니까? 나오면 엄청난 뭐 부담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상은 뭔가 좀 새로운 모습 바뀌는 걸 원하는데 예.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어.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어제 저녁인가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예. 라디오 나와서 음. 조국 전 장관이 뭐 신당 창당하고 총선 출마하는 거는 개똥 같은 소리다.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고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100%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기는 안 나오고 거긴 나온다. 네, 이거는 개똥 같은 소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이거는 100% 나온다. 어떻게 뭐 무슨 돗자리라도 깔아야 되나요 그분이? 신지호 전 의원님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개의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우상호 예. 의원이 한 표현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는데요. 인용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조국은 나오지 말고 우병우는 나와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람입니까? 네, 그 바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답은 나옵니다. 성구택 부원장께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우병우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최경환 전 부총리가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면 민주당은 바람입니까? 환영입니까? 뭡니까? 근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아, 들어서 별 영향 없다. 왜냐하면 저분 다른 어찌 보면 이제 친박 인사들이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 이제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네, 나오고 많다고 있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친박계 인사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한 번 평가를 받았고 약간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살아있는 뉴스거든요.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병우 대 조국 이렇게 얘기하면 예. 영향력은 조국 장관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 출마가 국민의힘에 주는 타격과 조국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 민주당이 받게 타격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고향 뭐 영주나 이런 데서 무소속 나온다 그러는 거니까 입당 뭐 사거나 뭐 그런 탕당한다는 설도 건 있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분들이 나와도 그렇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별 상관없다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은 좀 다르죠. 현재도 어쨌든 진행형이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똑같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뭐 저분들 뭐 나오는 건 본인 자유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자유긴 한데 국민의힘의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구택 부원장은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다 이겁니까 지금? 민정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죠. 나오면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 심각한데.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라는 거는 이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거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출마가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면 사실은 총선의 이슈라는 게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임기 중반에 되는 거고 그럼 윤석열 정부의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조국 장관 자꾸 얘기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심판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선이 흐려질 우려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포인트가 전혀 다른 데로 가게 된다 이거네요. 그게 민주당이 굉장히 민주당 어렵게 말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신데 자 그럼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성구택 부원장이 아주 강하게 꺼내셨는데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워딩을 네. 잘 보면은 네. 민주당의 선택을 하지 않고 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예. 없는 길인데. 네.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예.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 이제 쌍국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국 김남국 듀오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게 소위 쌍국당이 출연하지 않을까. 조국 신당은 김남국 의원과 함께하는 네, 쌍국당이 될 거다. 이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그래요? 결론으로 예. 말하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네.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시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니 안 하니의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앉아서 진짜 마음대로. 이게 뭔가 이게 다르네요. 지금 세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약간 결이 달라요. 지금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께 일단 조국 신당 얘기가 나왔고요. 물론 설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김남국 의원까지 된 쌍국당 얘기까지 이거 도대체 가능한 소리긴 합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들어 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봤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뭐 여전히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너무 부담을 준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나온 그 우병우 또는 최경환 두 분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너무 부담을 준다 그런 판단이 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많겠죠. 무소속 가능성은 있다. 예, 그것은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국민권이 살아있는 분들인데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그 지역의 민심 같은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 등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인사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두 분에 대해서요. 두 분에 대해서. 예, 최경환, 우병우 두 분은 당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입당하지도 않은 분이잖아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입당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고려 자체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릅니다만 참 정치권에서 뭐 우상호 의원은 뭐 취재도 안 하고 요즘에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감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 있죠. 개응 같은 소리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혹평을 한 건데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얘기죠 지금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제3정당. 물론 국회는 다른 정당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한 세력과 힘을 갖는 또 다른 제3의 정당.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지금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금태섭 전 의원, 양영자 의원 등등등인데 아까 무슨 쌍국당, 조국신당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김명주 전 의원님. 정말 제3정당 지금 이거 어떤 성공 가능성 있습니까? 엄격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완전히 그런 기대들을 국민들에게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높습니다. 그래서 무당파가 한 15% 정도 이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15에서 20%는 정말 제대로 된 누군가가 나와서 창당을 하면 그런 어떤 뭘 될 수 있겠다. 수도권에서는 그런 유혹을 느낄 만한 수준이고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되려고 그러면 단순히 한 사람 양양자 건태수 혼자서 깃발 든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총선 앞에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를 가진 유능한 사람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양자 의원도 뜻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치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길게 보고 간다는 거고 지금 금태섭 의원도 뭐 할 수 있겠죠. 뭐 김종인 뭐 전 무슨 위원장께서 뒤에서 또
스포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렇지만 스토리가 안 돼요. 소위 뭐 민주당에서도 자기 지역 관리 잘 안 돼서 나간 분이고 금수저고 뭐 새로운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국민들도 이제는 막연하게 제3당에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다음 총선의 키워드는 역량이다. 뭐 양당이든 3당이든 간에 누가 제일 자기 지역에서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냐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 또는 뭐 제3정당 표현되는데 그걸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안철수 의원이 이끌었던 국민의당이죠.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 이미 다 경험해 봤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 손 드셨어요? 지금 현구택 부위원장 드신 거예요? 아니죠. 김재원 최고위원. 예.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정권을 획득해서 정당이 내걸었던 정강 정책을 실천한다는 그렇죠. 그런 전제가 최종 있어야 목표는 되거든요. 그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 획득을 향해서 노력하려면 적어도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후보 정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후보. 분이 그 정당에 남아 있어야 국민들이 봐서 이게 뭐 사표가 되지 않을 거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온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 당을 지지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전제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투표를 하고 많은 표를 얻어서 결국은 그 국회 내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는데 지금은 그냥 1인 정당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조국, 양양자, 금태섭 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상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겠네요. 아니 뭐 당을 만드셨는데 대선 후보 있습니까? 각광받는 대선 후보. 그리고요. 세력이 좀 따르는 많은 의원들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네요, 지금요.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무튼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